혹시 제가 초보자예요. 아무래도 초보자면은 공장 쪽에서 가격을 좀 더 높게 부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업계 용어나 이런 거 쓴다면은 좀 아니요, 전문가로 아니요. 의미 보이고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아까는 사입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제 제작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건데요.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할 경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자인부터 보고, 그리고 공정을 섭외한 다음에 그 공정에서 샘플 뽑고, 오케이가 나면 바로 제작을 들어갑니다. 혹시 의류 샘플은 보통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패턴이 필요하겠죠, 옷을 만들려면. 그러면은 우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 제품의 패턴을 뜨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공장에서 패턴을 뜨냐, 패턴시가 뜨냐가 있고, 패턴을 뜨면은 그 패턴에 대한 제작을 공장에서 하는 거죠. 시중에 파는 판매하는 옷을 가져다가 패턴을 떠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거는 디자인 시안이 있더라도 패턴 자체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티셔츠에 대한 재산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세의 옷은 그 옷을 사서 패턴을 뜨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라이센스나 이제 캐릭터에 대한 물건들은 할 수가 없죠. 혹시 제가 만약에 만들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디자인 구상만 머릿속에 있고 그럴 때 샘플실에 이걸 설명하면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사진으로 보내신 분들 사실 많아요. 사진으로만 해달라, 사이즈 스펙까지만 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에 샘플이 통과되기가 어렵죠.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힘듭니다. 가능은 하지만. 가능은 하다. 하지만 힘들다. 원하는 대로 나오기가 그렇죠. 힘들 수 있다. 샘플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럼 공장들이 싫어하는 경우고. 샘플실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공장에서도 해주나 보죠? 일반적으로 샘플실에서 뽑는 옷들은 보통 브랜드 옷들, 브랜드 자체에서 컨펌을 받기 위하여 만든 옷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옷들은 동대문 쪽이나 일본 보세 쪽은 잘 안 하죠. 그럼 일반 공장에서도 샘플을 떠주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은 일반 공장에서 샘플을 거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패턴을 패턴실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샘플 제작할 때는 얼마 정도가 드나요? 그거는 공장들 마음이에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한 벌만 샘플을 뜨는 게 맞죠? 그렇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할 텐데 수정에 대한 추가 비용도 있나요? 메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샘플비도 그렇고 수정에 대한 것도 돈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물건 제품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청구를 해서 받죠. 만약 보통 후드티 한 장을 만든다면 얼마 정도의 샘플비가 필요할까요? 후드티 한정 패턴비랑 샘플비를 같이 포함한다면 보통 패턴 같은 경우는 패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패턴 하나로 그 원단을 바꿔서 그 후드티를 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패턴 자체 비용은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혹시 패턴이 뭐죠? 패턴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옷들을 보면은 옷을 만들기 위해 모양을 내잖아요. 그 모양 틀을 잡는 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 뒤에 있는 것들이 패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그려놓은 거죠. 옷을 예를 들어서 옷을 다 분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분해를 해놓으면 저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종이 쪼가리가 맨투맨 한 장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저 종이에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옷을 만들기 위해 소매 사이즈와 몸판 사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몰이라는 부분인데 그 겨드랑이 부분이 이 아몰 부분에 대한 사이즈 편차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팔을 들었을 때 옷이 당겨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낄 수도 있고 팔을 넣었을 때 이 둘레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패턴 안에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로 떠지는 건 아니에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떠지긴 하는데 후드티라던가 다른 일반적인 옷, 의류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에요. 패딩 같은 경우는 패턴 비만 25만 원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주문을 하게 되면은 네. 보상으로 진행된다. 그렇죠. 만약에 단추나 뭐 이런 지퍼 같은 부자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접 의뢰자가 알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장에서 다? 제가 그 바로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완사입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임가공 진행을 하는 것이 있어요. 주문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단을 사서 이 옷을 만드는 데에 대한 임가공만 진행을 했을 경우 부자재까지 다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 자체에 이제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프로모션을 같이 하는 경우가 요새 많거든요. 그런 쪽에는 완사입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장에서 원단부터 부자재까지 원부자재를 전부 다 준비하는 거죠. 그 원부자재를 주문한 사람에게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알아봐 줘야겠네요, 공장에서. 그렇죠. 혹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직접 다 사다 주는 네. 인가공이 있을 거고 프로모션이 있는데 만약에 둘 중 어떤 게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원단 쪽에 가격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살 때도 비쌀 테고 공임은 일정 부분 누를 수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인가공으로 하신 것보다 완사입으로 맡기고 하는 게 편하죠. 근데 단 프로모션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15%에서 20%가 들어가죠. 장수가 많다면 10%까지 내려가고요. 결과적으로 저렴한 건 초보자는 아는 원단업자가 없으니까 완사입이 낫죠. 프로모션이다. 네. 혹시 원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생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중국산 원단, 국내산 원단, 유럽산 원단 가격 차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단은 유럽산 원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뭐 중국산이나 한국산 많이 쓰고 방글라데시 쪽 그쪽에서 이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중국산 원단이 아무래도 싸죠. 근데 퀄리티가 잡히지 않으니까. 혹시 봉제 공장이 좀 많잖아요. 좋은 봉제 공장을 고르는 방법과 나쁜 공장을 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잘 안 받으시는 분은 일단 걸러야 되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공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일단 중간에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죠. 공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카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대문 쪽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서 많이 알아보죠. 공제네 카페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구합니다. 무슨 카페라고 하셨죠? 공제네 카페요. 공제네 카페? 네. 전화가 일감도 오고. 많이 구하고 그다음 그쪽에다 필요한 게 있으면 올려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하는데 직접 현장으로 답사 오시는 분들이 많죠. 있나요? 일단 그쪽에서 보고 현장으로 와서 미팅을 이쪽에서 먼저 합니다. 혹시 작업 과정에서 국내 공장에서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미얀마나 다른 쪽에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해외 생산의 장점은 이제 단가, 단점은 기간과 분량과 그 다음에 직접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잘못되었더라도. 그런 점에서 많이 이제 안 좋죠. 근데 국내 생산은 이제 단가가 조금 더 비싼 대신 이제 제작하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뭔가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혹시 해외 생산을 하려고 할 때 외국어 잘해야 되나요? 아니요, 보통 통역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있고 한국인들이 없는 공장도 외국을 상대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다 그 통역사를 데리고 옵니다. 혹시 제가 초보자예요. 아무래도 초보자면은 공장 쪽에서 가격을 좀 더 높게 부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업계 용어나 이런 거 쓴다면 좀 전문가로 아니요,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어요. 그거는 여러 군데를 그냥 다녀보는 게 맞아요. 다녀보다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가서 잡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어차피 어딜 가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량으로 생산을 진행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죠. 물론 여러 군데 비딩을 해본 뒤에 혹시 여러 군데라고 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3군데 정도에서 4군데 정도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